이제부터 어셈블리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셈블리는 우리 앞에서 만들었던 파트 파일을 이용해서 말 그대로 조립을 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셈블리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앞 과정에서 배웠던 그 모델링 방법을 이용해서 모델링 파트 파일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 만들었던 파일을 가지고 어떻게 조립해 갈 건지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며 그다음에 어셈블리 하면서 이제 모델링하는 기법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는 이제 모델링 하고 나서 이제 어셈블리 조립하게 될 건데, 자, 어셈블리 하면서 이제 버텀업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모델링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어셈블리 해 가면서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해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어셈블리 마지막 과정에서 하나 더 실제적인 예제를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셈블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조립이에요. 하나씩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어렸을 때 뭐 장난감이나 퍼즐 맞추기 하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화면에 그렇죠? 한 군데다가 모아놔야지만 그것들을 조립을 해 갈 수가 있어요. 파일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열면 안 되시고요. 한 공간에다가 오픈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첨부해 드렸던 파일 잘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자, 스타트 눌러보시면 여기 메카니컬 디자인에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어셈블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셈블리. 자, 클릭하고요.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 주로 사용하시게 될 툴바 좀 정리를 하고 간단히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될 툴바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더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프로덕트 스트럭처 툴에서 보면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셈블리 할 때 사용될 파트 파일을 불러오고 또는 새로 만들고 트리에서 순서를 바꾸고 파일 선택이 잘못됐으면 파일을 다른 걸로 대체를 하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또는 파일이 6개 필요할 때 여기서 이제 복사도 할 수 있고요. 우리 패턴 하듯이 내가 원하는 간격으로 개수를 맞춰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다음 컨스트레인트. 자, 여기서 실제 이제 어셈블리 할 때 구속 조건을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일 앞에 코인시던스. 자, 일치죠. 일치는 여러 가지 있어요. 면과 면, 그다음에 선과 선, 점과 점, 또는 면과 선, 면과 점, 점과 선 등등 있습니다. 그다음에 컨택. 자, 말 그대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면을 붙이는 겁니다. 또 선을 붙이고 점을 붙이는 건데, 자, 코인시던스랑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예제를 통해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옵셋. 자,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거리를. 그럼 반대로 말하면 거리를 제로하면 얘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일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앵글, 각도. 그렇죠?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픽스. 하나를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투게더 같은 여러 가지 붙여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여기 무브라고 있어요. 무브. 조립하다 보면 형상을 좀 옮기거나 좀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가지고 오거나 할 때 사용되는 것이 이 무브고요. 또는 뭉쳐져 있는 것을 흩어버리는 것도 무브입니다. 여기 무브에 있는 툴바에서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 메저에서 보면 거리가 필요하거나 크기가 필요할 때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해 가시면 돼요. 측정. 그리고 스페이스 어널리시스. 자, 어셈블리 다 하고 나서 간섭이 있는지, 충돌이 있는지, 제대로 어셈블리가 됐는지 것들을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자, 우리가 그 모델링 할 때는 매뉴얼 업데이트가 아니라 자동 업데이트 모드를 계속 사용해 왔어요. 하지만 어셈블리 할 때는 옵션에 보면 어셈블리도 자동 업데이트로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옵션에 있는데 여러분들 어셈블리 하다 보면 계속 구속을 줘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과 구속을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가 힘드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때 업데이트를 눌러서 업데이트 해주는 게 더 여러분들 모델링 어셈블리 할 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업데이트 하고요. 아니면 단축키 하나 만들어서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툴바들을 주로 이용해서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적인 부분도 조금씩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처음에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불러와야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드린 첨부에 보시면 어셈블리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폴더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총 6개의 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6개. 이 6개의 파트를 가지고 어셈블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다가 다 불러와야 되겠죠. 어떻게 불러오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여기 프로덕트에서 오른쪽 클릭해요. 프로덕트에서 오른쪽 클릭하고요. 쭉 내려오면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포넌트. 거기 보면 둘, 넷, 다섯 번째 보면 existing componen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클릭하면 선택할 수 있도록 창이 하나 떠요. 여기서 가서 6개 다 선택하고요. 열기 합니다. 열기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쭉 불러와지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모양 잠시 후에 다시 생각하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 프로덕트 스트럭처 툴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똑같은 게 있죠.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는데 이것만 클릭 아무래도 아무것도 안 뜨죠. 뭘 선택해야 되느냐? 어디다 불러와야 돼요? 이 프로덕트 1에다 불러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트 1을 클릭을 해야지만 창이 활성화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전체 선택, 열기 하면 이렇게 오픈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선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조립하고자 하는 형상과 거의 비슷하게 불러와졌는데요. 그럼 처음부터 항상 이렇게 조립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로 불러와지느냐?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다음 거 연습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어셈블리 처음에 시작하시면 얘가 한꺼번에 다 뭉쳐져 있어요.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흩으셔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형상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니까 우선은 비슷하게 불러왔습니다. 최종 조립할 때도 이거랑 비슷한 방법을 가지고 어셈블리를 해 가게 될 거예요. 어셈블리를. 그래서 여러분들 위치 정보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단계가 모델링 하고요. 두 번째 단계 일단은 이렇게 한 화면 프로덕트에다가 전체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퍼즐 맞추기 할 때 퍼즐을 바닥에다가 전체 놔뒀어요. 그대로 뭉쳐 있었으면 퍼즐 맞추기 못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쭉 넓게 펼쳐야 돼요. 어떻게 펼치느냐? 앞에 봤던 무브라는 툴바에 보시면 세 번째에 익스플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익스플로드. 익스플로드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요. 우선 먼저 신경 쓰지 말고요. 아무것도 딴 거 선택할 거 없고요. 그냥 OK 누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쭉 흩어지죠. 흩어지면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 다시 한번 잘 체크하시고요. 이 안쪽에 있는 홀이랑 여기 있는 홀, 핀 제대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익스플로드하고 OK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구속 조건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기능 몇 가지 쭉 설명을 하고요. 우리 앞에 스케치나 모델링과 똑같아요. 여기 툴바에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하고 어셈블리 하세요 하면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툴바들, 각 툴바에 있는 것들 몇 가지씩 정리를 해 가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또 예제를 가지고 하나씩 정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케치나 모델링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적인 거 자꾸 그냥 외우려고 하시면 안 외워져요. 그래서 예제를 통하면서 하시면서 그 예제 때 이렇게 했구나라는 그 예제를 자꾸 머릿속에서 떠올리셔야지
나중에도 여러분들 계속 어셈블리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어셈블리를 많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모델링 위주가 되지 어셈블리는 많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대신 한번 하실 때 정확하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컨스트레인트 보시면 앞에 그 얘기 있었죠. 여기 이제 주로 요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사용해야 될 겁니다. 컨시던스, 컨택, 옵셋. 이 세 가지를 사용해야 될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조립한다 치면 어떤 것부터 할까요? 대부분 이 큰 것부터 시작하겠죠. 서포터랑 홀더 이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될 건데요. 우리가 아까 어셈블리 형상을 봤을 때 이 구멍하고요, 여기 홀이 일치되어 있었고 이 면이랑 바닥면 일치되어 있었고요. 여기 핀이랑 여기 핀 구멍이 일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코인시던스 하고요. 일치하게 될 축을 선택해요. 그래서 커서를 원에 가까이 갖다 대면 이렇게 1.4에서 나오죠. 그죠? 클릭. 그 다음에 아래쪽도 여기 클릭. 그죠? 클릭하고요. 안 움직여주죠. 업데이트를 눌러야지만 얘가 움직여집니다. 업데이트 눌러야지만.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축, 여기 축. 업데이트 하면 이렇게 움직이죠. 방금 두 번을 했습니다. 차이점이 있었죠. 한 번은 위쪽에 있는 것이 움직였고요. 한 번은 아래쪽에 있는 게 움직였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먼저 선택하는 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실 때마다 어느 게 움직이니까 먼저 선택해야지. 그리고 고민해야 되죠. 그러면 고민하실 필요 없이 뭘 하시느냐? 여기 보면 아까 픽스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서포터 픽스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축 업데이트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선택한 것이 움직인다는 거죠. 왜? 아래쪽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홀과 아래쪽에 이렇게 안쪽에 돼야 되는데 실수로 바깥쪽을 잘못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업데이트하면 바깥쪽 가겠죠. 그래서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이 상태에서 다시 이쪽이랑 아래쪽을 다시 구속을 줍니다. 업데이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일단은 뭔가가 움직였어요. 트릴 잠시 볼까요? 트릴 보시면 컨스트레인트에서 하나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했던 구속 조건이 다 나와 있죠. 방금 픽스했죠? 그 다음에 콘시던스 두 번 했는데 하나는 업데이트가 활성화되어 있고 하나는 업데이트가 활성화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방금 여기 위쪽에 있는 축이랑 아래쪽에 있는 1번, 2번 축을 선택을 했는데 우선 뭐 했죠? 2번 축을 선택을 했어요. 2번 축을. 그리고 나서 1번 축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왜? 2번이 원래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선 여기랑 먼저 구속을 주고 나서 여기 게 아니라고 해서 이 상태로 둔 상태로 밑에 걸 다시 구속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어디로 갈까요? 마지막에 있는 구속으로 얘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 했던 이 구속은 어떻게 돼요? 얘는 계속 업데이트라도 따라올 수가 없죠. 여기 구속이 걸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업데이트 계속 활성화되어 있고 이렇게 에러가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선택을 잘못했으면 무조건 지우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놔두고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놔두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그때그때 지우셔야 돼요. 그럼 지울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트리에서 여기 컨스트레인트에서 선택하고 지우시던지 아니면 여기 보면 이 동그라미 두 개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 표시가 코인시던스라는 표시예요. 그럼 얘를 선택하고 지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외 가시다 보면 구조 조건이 여러 개 걸리겠죠. 그러면 어느 게 어느 건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선택하는 것보다 트리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서 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업데이트를 안 누르고요. 여러 번을 걸쳐서 하셔도 되긴 해요.
자, 근데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구속을 잘못 줬으면 무조건 지우셔야 합니다. 그걸 안 지우시면 나중에 다른 구속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셈블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축을 맞췄으니까 일단 면을 맞춰 보겠습니다. 면.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자, 이 세 가지가 다 면에 구속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코인시던스 하고요. 어디? 자, 여기 윗면이랑 여기 윗면. 그죠? 자, 오케이 하고요. 자, 업데이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내려와서 일치가 됩니다. 자, 이거 첫 번째고요. 자, 코인시던스고요. 자, 컨택은 말 그대로 이 면과 이 면 업데이트하면 와서 바로 붙어버리죠. 그죠? 자, 그다음 옵셋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옵셋. 자, 이 면과 이 면을 자, 거리를 조절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옵셋에서 거리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다가 거리 0 하고 업데이트하면 가서 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옵셋은 구분이 되시죠?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 그러면 코인시던스랑 컨택의 차이점이 뭐냐? 보시면 코인시던스 하고요. 자, 이 면하고 여기 면을 선택했을 때, 자, 여기 보니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자, 지금 어퍼치처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디파인드 생각하지 말고요. 자, same인데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선택하게 될 자, 이 두 면이 어떻게 돼요? 서로 반대쪽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만날 때 서로 반대쪽을 바라보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퍼짓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same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same으로 바꾸면 이렇게 같은 쪽으로 바라보게 회전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컨택은 뭐가 없느냐? 이 면과 이 면 업데이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조건 붙어버려요. 그러면 코인시던스에서 봤던 뭐가 될까요? same이 아니라 opposite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향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대부분 굳이 컨택을 쓸 필요가 없겠죠. 자, 근데 컨택을 써야만 될 때가 꼭 나와요. 그래서 자, 뒤에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요. 자, 우선 코인시던스, 컨택, 옵셋. 자, 세 가지 잘 구분하시고요. 그러면 옵셋도 보시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에서 나와 있어요. 여기도 자, 여기도 방향을 바꿔 줄 수가 있습니다. 방향 바꿔 줄 수 있으니까 그때 바꿔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자, 여기 아래쪽 면하고 여기 위쪽 면을 선택했는데 자, 이번에는 여기 우측 면하고 여기 좌측 면을 선택해 볼까요? 자, 어떻게 차이가 나나? 자, 코인시던스. 자, 아래쪽 면, 그다음에 위쪽에 좌측. 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붙을까요? 자, 얘가 그대로 내려올까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까요? 자, 이 두 개가 만나게. 그렇죠? 자, 오케이 눌러보면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여기 아래쪽 면이 단순히 여기 해당되는 이 형상의 윗면이 아니라 이 면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평면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플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을 때는 면끼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수직 이동이에요. 그렇죠? 그대로 수직 이동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만나게 할 때는 다른 구속 조건을 하나 더 줘야지만 우리가 앞에 언급했던 여기 위쪽이랑 여기 아래쪽이 그대로 일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위아래까지 만났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두 개는 정확하게 어셈블리 됐을까요? 자, 아직 하나 남았겠죠. 어느 부분? 자, 여기 안에 홀 구멍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이 두 개를 일치를 안 시키면 지금 여기만 축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이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치를 시켜줍니다. 어떻게? 코인시던스. 자, 일치 어디? 자, 여기 중심축 또는 그리고
여기 갖다 대면 얘를 숨기고 하셔도 되고요. 여기 갖다 대면 이렇게 어둡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자, 클릭하면 이 두 개 축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하려고 그랬는데 업데이트가 안 돼요. 자, 업데이트가 왜 비활성화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지금처럼 전혀 움직일 필요가 없을 때, 전혀 움직일 필요 없으면 굳이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맞아 있을 때는 이렇게 업데이트가 활성화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 코인시던스 하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죠. 근데 하나만 선택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만 선택하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업데이트가 활성화 안 되면, 자, 분명히 지금 축이 안 맞는데 업데이트가 활성화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자, 뒤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저기 프로덕트 완성을 하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정확하게 자, 이렇게 축이 맞춰졌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뭘 해야 될까요? 자, 여기 보이는 이 핀이 여기에 그대로 체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심축, 그다음 여기 중심축. 자, 업데이트 하면 쏙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체결이 됐는데요. 제대로 체결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중심은 맞는데, 자, 이 길이 어떻게 될까요? 이 길이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조립한다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양쪽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보고 대충 맞추잖아요. 그때 전제 조건이 뭘까요? 핀의 길이랑 이 폭이 어떻게 해요? 같을 때라는 거죠. 그죠? 핀이 짧으면 한쪽 맞추고 반대쪽 맞추면 계속 안 맞잖아요. 길어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일단 핀의 길이랑 이 폭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같은지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자, 메저 비트윈 되어 있죠? 자, 자 모양이 있습니다. 자, 선택하시고요. 자, 어디? 이 핀의 한쪽 면 그리고 반대쪽 면 선택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치수 얼마 나오죠? 30 나오죠. 30. 자, 그래서 이 거리가 30도고요. 자, 각도가 0도 뭘까요? 기울어짐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기울어짐 없이 거리가 30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킵이라고 되어 있죠. 킵. 자, 이 상태에서 OK 하면, 자, OK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치수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값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 치수가 바뀌면 이 치수 값도 같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아래쪽 거 볼까요? 자, 서포트의 폭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똑같이 여기도 30 그리고 0도 나오죠. 자, 이번엔 킵 해제해 볼까요? 자, 킵 해제하고요. 자, OK 하면 어떻게 돼요? 시수값 사라지죠. 그냥 값만 보고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30이구나 하고 끝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선 어떻게 돼요? 우선은 이 값 두 개가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옆면과 여기 옆면이 동이면에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면과 이 면이 일치하거나 이 면 사이 거리가 얼마? 0이 되면 되겠죠. 자, 0. 자, 그러면 컨시던스 하고요. 하나, 둘 하는데 일단 어떻게 돼요?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자, 그래서 same입니다. same. 자, 그러면 언제 same이 나오고 언제 opposite로 나오느냐? 자, 90도를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가까운 쪽, 조금이라도 가까운 쪽. 자, 70도가 되면 0도에 가깝죠. 그러면 same이 되고요. 110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180도에 가까우니까 opposite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까운 쪽 방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OK 하고요. 자, 어떻게 돼요? 업데이트가 활성화되어 있죠? 뭘까요? 일단 이 거리가 지금 안 맞다라는 겁니다. 업데이트 하면 이렇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뭔가가 움직였나 봐요. 자,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자, 여기서 컨택 해볼까요? 컨택. 하나, 둘, 업데이트하면 어떻게 돼요? 컨택은 무조건 어퍼시치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컨택은 여기서. 자, 세 번째. 자, 옵셋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하면 어떻게 나와요? 여기 거리가 나오죠. 자,
그래서 아까 코인시던스 할 때 업데이트가 활성화됐던 겁니다. 지금 0.003mm. 근데 따져보면 밑에 나오죠. 0.00323477만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유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큼이기 때문에 눈으로 봐도 표시가 안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 하면 될까요? 0으로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가 붙었죠. 자, 마이너스는 왜 붙느냐? 방향성입니다. 자, 우리가 1에서 3 있는데요. 자, 1에서 3까지는 플러스 2죠. 3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 2예요. 어쨌든 간격은 2라는 거죠. 자, 그건 똑같습니다. 어디를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붙고 마이너스가 붙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방향성이라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나는 10만큼 뛰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9점 얼마 나왔다. 근데 방향은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마이너스 10 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냥 플러스 9점 얼마 나왔다. 그냥 10 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는 잘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0이잖아요. 그냥 0. 그죠? 0 하고요. 자, 오케이 하고 업데이트 누르면 이렇게 위치가 잡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눈에 표시 안 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오른쪽에 맞췄어요. 근데 왼쪽에다가 다시 코인시던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어떻게 돼요? 벌써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스케치에서 중복 구속이 똑같아요. 자, 여기다가 일치하고 나서 여기 옵셋 값 바꾸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파트가 몇 개가 없을 때는 상관없지만 파트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구속을 잘못 쳐서 양쪽에다가 똑같은 구속을 또 줄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쪽에만 구속을 제대로 잘 주시면 돼요. 그죠? 같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해제하고요. 자, 그럼 일단은 아래쪽에 있는 이 세 가지는 어셈블리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앞에 보셨던 것처럼 자, 불러와서 하나 고정을 시키고요. 자, 고정은 뭘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베이스가 되는 형상을 픽스를 하시면 돼요. 꼭 어떤 걸 해야 된다는 법은 없고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장난감 조립하듯이 퍼즐을 맞추듯이 그죠? 하나씩 자,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어셈블리를 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쪽에 이렇게 세 개가 남았어요. 자, 레버, 샤프트, 그다음에 핀, 레버 핀 이 세 가지를 조립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선 여기서 세 개를 먼저 조립하고 나서요. 한꺼번에 옮겨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그렇죠? 얘를 하나씩 조립하셔도 되고요. 자,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다 조립해 놓고 갖다 붙일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움직일 거니까 얘를 픽스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이 샤프트랑 레버는 어떻게 조립이 될까요? 자, 보시면 이 샤프트의 이 중심축이랑 레버의 축이랑 일치가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이 핀의 구멍이랑 이 핀의 구멍이랑 일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코인시던스 축하고요. 자, 지금 업데이트 누르셔도 되고 자, 여기서 한 번 더 여기 중심축, 여기 중심축. 중심축. 자, 업데이트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가 동시에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 일치되면서 자, 핀의 홀까지 같이 이렇게 체결됩니다. 체결이.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말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회전하실 때 이게 이렇게 크게 돌 때가 있어요. 크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레버 헤드 손잡이 부분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 근처에다 대충 마우스 보면 휠 버튼 있죠. 휠 버튼 한번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면 자, 클릭하는 위치가 센터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회전하면 이렇게 회전이 돼요. 그렇죠? 자, 여기를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로 오죠. 회전되면 자, 그 위치에 회전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형상에다가 클릭하면 그 형상의 센터에 회전이 돼요. 그렇죠? 여기 중심에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크게 회전되면 자, 회전하고 싶은 자, 뭐 정확한 중심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비슷한 위치에다가 자, 휠 버튼 한번 클릭하면 그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자, 그럼 이제 레버 핀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보아하니 우리 앞쪽에 아래쪽에 있던 이 핀이랑 모양은 똑같은데 문제가 뭘까요? 이 서포터랑 자, 여기 레버랑 일단 모양 자체가 다르죠. 자, 서포터는 평면인데 얘는 곡면이에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중심 맞추고요. 자, 중심 맞춰서 일치를 했습니다. 자, 보아하니 벌써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많이 튀어나오고 한쪽은 조금 튀어나왔죠. 자, 한쪽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양쪽 조금씩 튀어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딘가 중심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중심을. 자, 그럼 일단은 뭘 알아야 될까요? 자, 핀의 길이부터 측정해 볼까요? 핀의 길이 하나, 둘에서 자, 핀의 길이가 22래요. 22. 자, 그러면 오케이 하고요. 자, 20이면 어떻게 하느냐? 자, 22. 그러면 나누기 2하면 11이 되겠죠? 11이 어디서 어떻게 되면 될까요? 이 중심에서 한쪽 끝까지가 11이 되면 되겠죠? 자, 그때 쓴 것이 옵셋. 자, 어디서부터? 여기 중심에서, 여기 중심에서 어디까지? 이쪽 면까지 거리가 얼마? 11이 되면 되는데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붙어 있죠? 그럼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 있는 대로 그냥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하고요. 자, 업데이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쪽이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 가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를 알고 있거나 면을 알고 있거나 거리를 알고 있으면 자,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위치를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자, 이 세 개를 여기다가 이제 같이 불러와서 이제 체결해야 되는데, 자, 어차피 이 세 가지는 구속이 다 걸려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샤프트를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같이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 너무 위에 있으니까 좀 가까이 옮겨서 자, 어셈블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앞에 봤던 이 무브라는 툴바 볼까요? 자, 처음에 여기 익스플로드에서 일단 우리 뭉쳐있는 것을 쭉 흩었어요. 자, 그러면 제일 앞에 보시면 매니퓨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매니퓨레이션. 자, 이거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했더니 자, 이렇게 자, 파라미터 뜨는데요. 자, 총 12가지가 있죠. 자, 뭘까요? 여기 드래그 어롱 X축 되어 있죠. 자, X, Y, Z 축 방향으로 이동. 이건 뭘까요? X, Y, Y, Z, ZX 평면상에서 이동. 다음 X, Y, Z 축으로 회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X, Y, Z 이 세 가지로 할 수 없겠죠.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뒤에는 뭘까요? 내가 선택하는 방향, 평면, 축으로 회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9가지 방법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동해 볼까요? 자, 우선 자, 이 수직 방향이 Y축이에요. 자, 일단 Y축 해볼게요. Y축 선택하고요. 자, 레버, 샤프트 클릭하고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쭉 하는데 어떻게 돼요? 샤프트만 내려오죠. 자, 같이 안 딸려옵니다. 업데이트. 다시 올라가요. 내려올 때도 있지만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움직이죠.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with respect to constraint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뭘까요? 구속 걸려있는 것까지 같이 가지고 와라 그겁니다. 자, 클릭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여요. 자, 그런데 자, 밑에 있는 여기 홀더 있죠? 홀더를 클릭하고 움직이려고 했더니 얘는 안 움직여요. 왜? 서포트가 픽스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되고요. 다음에 평면상. 자, Y, X, Y 평면상에서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다음 회전은 Y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항상 X, Y, Z 축이 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자, 요 화살표 한번 클릭하고요. 예를 들어서 자, 이 레버에 이 축 방향 움직이고 싶다. 그때 지금 보신 것처럼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흰 선이 나오죠. 흰 선. 그러면 어느 선으로 할 건지 그 선을 한번 클릭을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주황색으로 선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그 방향으로, 그렇죠? 회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축을 하고 싶다 한번 클릭 회전. 자, 그럼 면도 어떻게 될까요? 면을 선택하면 그 면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방향으로 쭉 내립니다. 자, 그러면 얘를 체결할 건데, 자, 원래 정확한 어셈블리 형상은 뭐냐면 여기 홀더의 윗면이랑 여기 레버의 아래쪽 면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샤프트가 여기 안쪽에 쏙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저희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 샤프트에 있는 이 빗면이랑 여기 홀드에 있는 여기 빗면을 일치시켜 보겠습니다. 일치를. 자, 그러면 면이 닿을 때까지 움직이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중심 먼저 맞추고요. 여기 중심이랑 여기 중심. 자, 업데이트 맞췄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일치시키고 싶은데, 자, 문제가 뭐냐면 이 샤프트의 지름이랑 여기 안쪽에 있는 홀의 구멍의 지름이랑 자, 치수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면 자, 여기 보시면 메저 아이템을 이용해서 여기를 선택했더니 어떻게 해요? 반지름 6 나오죠. 자, 얘는 반지름 6이에요. 6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6.25예요. 6.25. 어떻게 될까요? 여기 샤프트의 지름보다 안쪽에 있는 이 홀의 지름이 더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면과 이 면은 이론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이동이 되느냐? 어디까지 이동이 되냐면 자, 지금 이 면을 보면 양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됐고요. 위에 샤프트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면과 이 면을 만나고 싶은데 얘가 쑥 들어가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지금 여기 자, 홀더에 이 면이 쭉 연장되어 있는 이 면과 지금 샤프트의 이 면이 만날 때까지 쭉 내려온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앞에 그 얘기 있었죠. 이 면을 선택해서 한다고 해서 단순히 여기 면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면을 만들고 있는 전체 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회전체의 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 두 개는 어떻게 만나게 할까요? 저 두 개는 자, 우선 콘시던스 해볼까요? 자, 콘시던스 하고요. 여기 선택을 하려고 했더니 축이 나와요. 왜? 얘가 단순히 면이 아니라 회전체죠. 그래서 자, 회전체이기 때문에 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콘시던스는. 자, 그럼 콘시던스는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선 옵셋부터 해볼까요? 옵셋. 자, 옵셋도 여기 선택을 했더니 또 축이 나와요. 그러면 콘시던스랑 옵셋은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뭘 하느냐? 쓸 수 있는 것이 컨택이에요. 컨택. 자, 컨택하고요. 이 면 선택. 자, 그리고 여기 면 선택. 자, 오케이. 업데이트 하면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살짝 돌려보면 어떻게 돼요? 이 아래쪽 부분이 보이죠? 그렇죠? 이 사이 치수가 안 맞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얘는 반지름 6이고 안쪽은 6.25, 0.25만큼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그만큼 이렇게 해서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셈블리가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마지막에서 뭐 해야 될까요?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 자, 그럼 파일 Save As 하고요. 자, 아까 같은 위치에다 저장을 할게요. 자, 어셈블리 아까 파트 같이 있는 곳에다가 자, 그럼 저장을 하실 때 자, 우리가 파트는 뭐였어요? 자, CAT 파트라고 저장이 되죠. 확장자가. 자, 여기 어셈블리 파일은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CAT 프로덕트라고 저장이 돼요. 자, 그래서 파일 이름도 똑같아요. 우리 파트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거는 여기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프로덕트 1 해서 자,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 어셈블리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불러오고 그것들을 어떻게 어떤 구속 조건을 가지고 조립하는지 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가지고 써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프로덕트 스트럭처 툴에서 불러오고요.
자, 컨스트레인트에서 구속 주고요. 무브에서 움직이고, 자, 전체 흩어버리고요. 업데이트에서 자, 이동시키고요. 자, 여기서 길이, 크기 같은 거를 측정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능들만 제가 사용해 봤어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나씩 조금씩 더 다른 기능들을 이용해서 하고요.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방금 가장 기본적인 거였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계속 이어서 그다음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